반갑습니다. 싸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 건축비 직불제와 건축 원가를 완벽하게 공개하는 주식회사 나무집사랑 대표 목수 강산택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초부터 마감까지 시공임금과 전체 건축비를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전체 건축비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 3분의 1은 자재비, 그리고 3분의 1은 목수들 시공임금입니다. 뭐 숙식비 포함한 시공임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전기, 설비, 도배, 마루, 싱크 이런 기타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전체 목수들이 차지하는 시공 임금을 이렇게 공정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골조가 35만원 시공 임금입니다. 여기는 숙식비와 교통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 나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인스크린 할 때 평당 금액입니다. 3만원. 지붕 작업에서 뭐 평당 5만원, 소픽 페이샤 뭐 이렇게 할 때 평당 4만원, 사이딩 12만원, 단열 작업에서 10만원, 석고 작업에서 10만원 평당입니다. 내부 마감, 기타 뭐 이렇게 해서 집을 한 채 짓는 데 있어서 30평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30평을 기준으로 평당 97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멘 사이딩일 경우에 외부 도색 또는 집에 2층 집일 경우나 다락이 있을 경우에 계단 시공, 그리고 다락을 별도로 시공할 경우에 임금, 뭐 이중 지붕, 세 지붕, 방수, 데크 뭐 이렇게 해갖고 전체 임금 합계 금액이 나오는데 요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숙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해서 평당 한 100만원 조금 넘는 선에서 아마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왜 자꾸 30평을 강조하냐면은 30평 이하인 경우에는 평당 건축비가 증가가 됩니다. 조그만 게 있을 건 다 있거든요. 욕실, 다용도실, 주방,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근데 평수가 30평이 넘어가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건축비가 줄어듭니다.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아주 기본적인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비가 평당 320만 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평당 320만 원이 30평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평당 금액이 더 증가하고 30평 이상이 될 경우에는 평당 금액이 내려갑니다. 이 평당 단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다락과 복층을 잘 구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락을 만드는데 목수들 시공 임금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요것도 예산을 잡아줘야 됩니다. 다락이라는 것은 지붕 공간에서 그냥 글자 그대로 지붕 공간에서 있는 그대로의 공간을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석고라든지 도배, 마루 뭐 다 해야 되겠죠. 복층이라는 것은 다락 공간이 높이가 좀 안 나오니까 높이를 늘려서 이 벽체를 높여서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건축비가 당연히 좀 더 들어갑니다. 건축비도 들어가고 목수들 시공 임금도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은 보통 평당 한 30만 원 정도,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복층일 경우에는 평당 한 70만 원 정도 시공 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전체 건축비에서 자재비 3분의 1, 시공 임금 3분의 1, 그리고 기타 비용이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머지 기타 비용이 뭐냐면은 전기, 설비, 욕실, 뭐 내부 마감, 현관, 중문, 뭐 문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 비계, 도배, 마루, 타일 뭐 이런 겁니다. 건축 이익,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축 이익까지 이게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을 합하면 112만 원, 전체 건축비 319만 원에서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기타 부분을 왜 따로 정리를 했냐면은 금액도 뭐 3만원, 5만원, 7만원, 13만원, 많은 게 2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자재비하고 시공임금하고 별개의 항목으로 건축주가 선택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뭐 현관문도 당연히 건축주가 선택을 해야 되고 문 디자인도 건축주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도배나 마루 같은 경우에 칼라라든지 타일 같은 경우 이거 다 건축주가 선택해야 될 사항인데 이 그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 금액이 전체 건축비의 3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체 건축비에서 기본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본 건축 금액이 기초, 골조, 그렇죠? 뭐 지붕재, 외장재 요런 게 전체 건축 금액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집을 실제로 지어주는 목수 임금, 시공 임금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분. 이 기타 부분은 어차피 건축주가 직접 선택해야 될 색상이나 디자인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각각 3분의 1씩 만들어져서 전체 건축비가 됩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건축비 중에서 3분의 1 자재비는 알았고, 그리고 3분의 1 임금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기타는 건축주 스스로 선택의 몫으로 남습니다. 현관문이나 방문, 도배, 마루, 타일, 싱크, 요거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등은 결국은 건축주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3분의 1은 기본 자재비이고 3분의 1은 실제 집을 지어주는 몫의 임금이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결국은 건축주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이 완성된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남는 것이 하자보수 책임을 누가 지는가입니다. 건축주가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건축회사에 맡겼다면 하자보수 책임도 당연히 건축회사가 지게 되지만 하자보수 담보 비용을 결국은 건축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영공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도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뭐 건축비는 좀 저렴하지만 하자보수에 대한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건축주에게 남게 됩니다. 주식회사 나무집 사랑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비 직불제는 나머지 부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주식회사 나무집 사랑이 집니다. 그렇다고 건축 이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자보수 책임까지 지어야 되냐? 요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건축비 직불제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자 없는 완벽한 건축입니다. 하자 없이 지으면 하자 보수에 대한 비용이 나갈 일이 없죠. 지금까지 500여 채의 그 집을 지으면서 거의 하자 보수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나무집 사랑에서는 건축비 직불제라는 과감한 건축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고 좋은 집은 있다 3편에서 전체 시공 임금하고 전체 건축비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3분의 1이 자재비, 3분의 1이
집을 짓는 목수들의 시공임금, 3분의 1은 건축주가 선택해야 될 그 기타 비용, 도배, 마루, 뭐 싱크, 현관문 뭐 이런 거. 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